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 종목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이번 주 굉장히 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한 주의 중간, 이 미들까지 왔습니다. 내일이면 이번 주 거래가 끝나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4일 새벽에 FOMC 정례 회의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경계 심리가 짙어졌기 때문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파란불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종목으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저희 든든한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그리고 이주연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국내 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좀 짧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수요일팀이 서 있는데 전문가님들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은 네. 이번 주 오늘은 개인들만 좀 사고 네. 외국인과 기관은 또 팔아내는 모습이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지수가 급등하고 오늘 또 급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디커플링 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을 하고 그 다음날 급락하는 그런 식인데 미국 증시 이제 FOMC 회의에서 0.25% 올리면 호재가 아니냐 그러는데 해석 나름이에요. 0.25% 올리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길래 금리를 그거밖에 안 올리냐. 또 많이 올리면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확실히 경기 침체가 왔고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확실한 이슈와 테마를 가진 종목들만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지금 수급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중독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네. 트레이딩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 늘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손바닥 뒤집듯이 급락한 시장이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테마주들도 널뛰고 있는 판에 하루하루 늘 이제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 오후에도 해주시느라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오후장 분위기나 마감장은 어땠습니까? 뭐 지수는 좀 사실 좋지 않았죠. 어저께 이제 선물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정도 산 거 오늘 그대로 뱉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현물에서의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그렇게 컸냐 하면 엄청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FOMC 오늘 새벽 4시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 나오는 거에 대한 약간 뭐 숨고르기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매크로적인 이슈는 지금 0.25% 그러니까 25bp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상 하기도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은행이 지금 5개째 파산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마진이 은행이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뭐 요번에는 25bp를 올리겠지만 네.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뒤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뭐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시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좀 요동칠 수 있다. 만약에 추가적인 지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증시는 크게 밀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뭐 처음 올해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좀 예상되었던 게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한 세 차례 정도, 네. 2차례에서 3차례 정도는 이제 예상 범위 내였거든요. 연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금리 인상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 이제 증시가 올랐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파월이 여기서 이제 막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가야죠. 안 좋게 네.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결국 경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웠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좀 말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여지는 남겨놓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후에 금리 인상은 조금 더 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회의 결과가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예상을 벗어나면 시장은 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결과를 또 확인을 하고 여러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시장 흐름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으로 시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최근 엔터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름을 올렸던 하이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방탄소년단 BTS의 공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와 관련돼서는 BTS 멤버의 군입대로 인한 활동 공백기에도 1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주가가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30만 원 선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시가 나왔던 하이브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 증가해서 4,106억 원, 영업이익은 41.51% 늘어난 5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데다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건데요. BTS 멤버 지민을 비롯해서 뉴진스,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호실적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이브가 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마감가는 3.51% 상승했네요. 자, 이렇게 BTS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하이브, 이 두 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이브에 대해서 어떤 멘트 적어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역시나 유튜브 라이브 홍보를 해주고 계시고 멀티 레이블 성공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황석 전문가님은 이 없으면 잇몸? SM 인수 포기 신의 한 수다. 궁금합니다. SM 지금 인수전 가지고도 사실 1분기가 뜨거웠거든요. 근데 신의 한 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한 선택 맞나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요? 지금 그쪽 SMA가 지금 그 고평가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분을 넘기기도 했지만 남은 지분에 대해서 아직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네. 뉴스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리고 SM 자체가 지금 라이크 기획이라고 그래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그 개인적인 주가 올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잘 빠져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BTS 얘기는 다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군입대해서 뭐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는데 네. 각계전투 하고 있죠. 네. 각계전투 하고 있고 좀 전에 이제 이주연 전문가가 해주신 그런 내용들 뭐 멀티 레이블 구축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 얘기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인가?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다 넘었습니다. 그니까요.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37만 원까지 높여 잡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반영됐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엔터주들 쪽을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에서 재미를 못 봤던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 보면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시작을 지금 20만 원 밑에서 시작을 해서 3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줬는데 주봉에서 본다면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이 부분까지는 조금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눌릴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눌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눌릴 때를 기다려서 네. 요 구간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엔터주들 쪽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정장에서 대안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지금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엔터주가 시장 대비 또 잘 가다 보니까 분명히 하이브 장중에 30만 원도 뚫었어?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눌릴 자리를 줄 때 제발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멀티레이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황소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실 거리를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멀티레이블 궁금합니다. 어떤 게 멀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하이브 이꼴 BTS라는 이제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상장할 때부터 이제 뭐 BTS 소속사. BTS 소속사부터 해서 또 뭐 고평가 논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주가도 잘 갔죠. 올라갔었어요. 네. 그 이면에는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빅히트. 맞아요. 빅히트였는데 하이브로 이제 회사를 미국에 이제 레이블 회사 하나 인수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제 뭐 엔터 기업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좀 거듭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BTS라는 그룹 빼고는 뭐 이렇다 할 거 니네 없잖아. 라는 그런 평가가 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야 할 산이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품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그렇죠. 기업으로서는 꼭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숙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BTS 뭐 지금 저기 군대 가고 네, 국방의 의미를 다시 네, 그렇죠. 네. 아주 뭐 성실하게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혹시 친하세요? 또 아닙니다. 남아 계신 분들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군대 안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아마 더 잘 되실 것 같고, 또 남아 있으신 분들이 또 솔로 활동. 솔로 활동을 통해서 사실 그룹 활동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고, 뭐 맞습니다. 핫백에도 지금 들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걸그룹들, 뉴진스, 너무 잘 되고 있죠. 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걸그룹이 있는지. 이제 아셨다고요?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르세라핌.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들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줄 몰랐다. 얼굴을 처음 봤고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봤다. 그리고 뭐 보이그룹도 또 세븐틴이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주 소비층이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고 소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10대들 원하는 거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소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공연을 간다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침체랑은 약간 뭐 동떨어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차트는 뭐 워낙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대략 뭐 한 13, 4% 정도 업사이드는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좋아합니다. 그 말은 급등하는 종목 추격해라가 아니라 추격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제가 오해 마십시오. 신고가 네. 이러니까 막 급등주 추격 매수해야 된다 생각하시던데 그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사라는 소리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 뭐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면 JYP 잘 올라가고 있고요. 너무 잘 가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계속 우상향입니다. 네. 그래서 엔터주들 뭐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유자분들께서는 뭐 잘 보유하셨다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역시나 이 하이브를 포함해서 최근 잘 가고 있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JYP 그리고 우상향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YG엔터뿐만 아니라 엔터업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님들이 늘 거듭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잘 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사라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눌린 자리를 줄 텐데 그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최근 핫한 엔터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또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알루코 어떤 이유로 오늘 급등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알루코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주목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수장인 살레빈 나세르 알자세르 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인 건데요. 이 관련돼서 알루코는 현대로템에 열차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 그리고 철도청과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MOU를 맺고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에 협력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돼서 알루코가 오늘 덩달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머니라고 하죠. 이 사우디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현대로템이 엮여 있는데 현대로템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이 알루코가 오늘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알루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굿 오일머니 굿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황서 전문가님 네옴시티 생유 번아웃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굿 오일머니예요. 네. 어찌됐든 오일머니 좋다. 뭐 요새 오일머니 하면 주가 잘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뭐 어떤 시장 이야기하면 뭐 몇 조 단위 시장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우디는 이제 뭐 670조짜리 네옴시티 얘기 나왔었다가 단위가 다르죠. 네. 그 옆에 동네 이제 UAE에서는 뭐 1경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조 이러면 정말 뭐 푼돈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시장인데 어찌됐든 뭐 이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국내 이제 가장 큰 회사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는. 네. 점유율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1위 업체죠. 그런데 주가는 가장 비리비리합니다. 잘 못 가고 있군요.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뭐 남선 알미늄도 있습니다만 네. 어찌되었던 지금 뭐 조일 알루미늄 관련주도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같이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다가 못 가고 지금 갑자기 네옴시티로 어떻게 좀 엮어서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일단 보시는 이 그냥 관점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네. 그 현대로템에 이렇게 밥숟가락 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가니까 얘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지금 페라이트 가니까 페라이트 원료 관련주들 오늘 막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통 테마가 있으면 숟가락 얹는 게 이제 좀 일반화돼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그냥 뭐 그렇게 속 좋아 보이진 않는다. 종목 자체만 봤을 때요. 네, 그냥 주가 흐름은 이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시총이 한 3천억 되고요. 실적 그냥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저는 고평가됐다 생각이 되고 네. 여기서 뭔가 이 알루미늄을 갖다가 2차 전지에 뭐 어떻게 또 뭐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뭐 크게 뭐 좀 그 철도 거기에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 납품한다 요거 숟가락으로는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재료상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뭐 차트상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뭐 2021년 뭐 중반부터 하락 나왔던 거 상승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더 좋은 거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알루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번아웃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번아웃이 보통 좋을 때 쓰이진 않죠. 네. 네.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번아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그조스티드라고 보통 이제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지금 거의 지금 뭐 탈진 상태죠. 탈진 상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종목의 주식 수가 8,900만 주예요. 네. 그중에 대주주 지분이 46%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주주 지분이 46%인데 오늘 거래량이 3,639만 주다. 어머. 평소에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때인데 16% 급등을 하긴 했지만 평소 거래량의 30배 이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때는 무조건 일단 수익을 챙기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옴시티의 가장 큰 수혜주는 역시 거기에 그 뭐 현대로템의 전동차에 알루미늄을 독점 공급하는 알루코가 아니라 네. 현대로템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대로템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겁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방산으로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요. 이제 찾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 쪽에서 급등이 나오는 건데 이제는 이런 테마와 관련돼서 급등했을 때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정말 땡큐 하고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알루코는 실적은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알루미늄 생산한다든지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별로 실적이 좋지 않은데 네. 작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이 6,400억에 영업이익이 346억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는 상당 부분 고평가된 거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팔고 일단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좀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루코 지금 자리 뭐 차트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의문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급등 종목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 궁금증이나 해결책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이름을 올렸을지 만나보시죠. 자, 앞서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 페라이트, 뭐 히토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유니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온뿐만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즈, 삼화전기 등 다양한 관련주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이 미국 테슬라가 전기차 원료 가운데 하나인 히토류를 페라이트로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관련주들만 8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페라이트와 관련돼서 테슬라 이슈까지 더해졌는데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죠. 관련돼서 관련주들 계속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유니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종목도 오늘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 종목 혹은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탈히토류 커진다 하고 이제 써주셨고 우리 전문가님은 언제적 히토류? 아직도 울거먹나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일찍이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방송에서. 네네. 이제 그 미중 갈등 이야기 나오고 중국에서 이제 탈히토류,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 기술 수출을 갖다가 뭐 금지하는 네. 약간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 태클 건 거에 대한 약간 보복성 이런 이슈들을 약간 히토류를 무기화해서 전 세계 한 90% 생산이 네. 히토류의 생산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이제 노바텍 뭐 이런 종목들이 초반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올라오기 전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긴 인터뷰 내용 중에 한 줄이 눈에 띄었다. 그게 바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를 언제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게 3월 말이었어요. 맞아요. 그 일찍 종목,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유니온이 이제 처음 급등이 딱 났을 때. 그래서 그게 참 눈에 띄었는데 요번에 느낌상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 제가 매일 이 1시에서 2시 라이브 방송하는데 특징주를 하나씩 잡아드리거든요. 히토류라는 키워드를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이 하락하는데 히토류 관련 섹터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수급들이 분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이 좋을 때 이것저것 다 올라갑니다. 장 안 좋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수급이 쏠려요. 그런 관점에서 히토류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해지 종목으로 보신 분들도 많았는데 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좋을 때도 올라갔던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이 테마 자체가 이 히토류라는 테마, 탈히토류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뭐 거의 피날레를 장식할 네. 만큼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페라이트 관련 관련 종목들 다 관련 종목들은 올라왔죠. 다 갔죠. 그래서 네. 특징주로 오늘 뭐 붙어가지고 상한가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뭐 20% 이상 급등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히토류 하면 한 5개 뭐 요 정도 됐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테마는 식상한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뉴 페이스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테마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어요. 세력들이 어떻게요? 페라이트라고. 아페라이트로. 페라이트라고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여전히 히토류 테마다 이래 부르고는 있지만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지금 뭐 거의 뭐 한 20개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이제 테마주 제가 얘기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로봇 테마, 맞아요. AI 테마, 테마주들이 처음에 상승할 때는 뭐 한 5개에서 7종목 움직이다가 점점 나도 그쪽 테마입니다 하면서 밥숟가락 얻는 종목들이 막 나와요. 지금이 조금 피크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동안 먹을 자리를 계속 준다. 결국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에코프로 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로 쏠리던 종목들의 지금 보면 흐름이 조금씩 깨져가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장중에 봤을 때 실시간 이제 뭐 종목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검색식을 종목들?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강한 날은 2차 전지 관련주들만 계속 떠요. 맞아요. 근데 오늘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의 수급은 지금 이쪽 테마다. 돈은 여기로 가고 있다. 머니 플로우가 바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보면 꽤나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이 페라이트 관련 종목 사가지고 크게 수익 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눌림 자리 잘 공략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테마이기 때문에 시세는 좀 잘 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들 막 움직이잖아요. 네. 테마주에서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막 급등하고 막 강한 대장급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잘 가니까 네. 여기다가 후발주로 숟가락을 막 얻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물리면 안 조심하셔야 된다. 돼요. 네. 후발주들 지금 안 가고 방송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숨은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잠깐 반짝하고 오를 수는 있지만 크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짧게 그런 것들은 공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테마 하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페라이트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옳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다음 종목도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4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4번째 종목도 페라이트 관련주라서 먼저 살펴보고자 일찍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경산업, 페라이트 관련주로 또 엮여서 오늘 올랐던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경산업도 오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도 야 나도 하면서 페라이트 관련주로 태경산업 엮이면서 오늘 21%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태경산업의 경우 페라이트 필수 원료인 아연 분야에서 국내 업체로 해외 시장 점유율 1위다라는 기록과 함께 이슈를 더 탄력적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1.60% 오르면서 1,920원의 페라이트 관련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앞서서 페라이트 테마주에 대해서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후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테마주 생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태경산업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야너도 페라이트 적어주셨고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 테슬라 땡큐 돈 되는 건 다 한다. 휴게소? 주유소라고 적어주셨어요. 궁금합니다. 앞서서 페라이트 관련주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전문가님 태경산업도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로 올라요? 네, 거기에 묶여서 오르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 태경산업은 한 가지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돈 되는 거 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태경산업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네.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석회 제조 판매, 탄산가스 제조 판매, 비철금속 사업 뭐 이런 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다 하는데 이 매출 기준을 보면 25%, 25%, 20%, 17%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비중을 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되는 거 이것저것 다 하는 기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친 기업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실적은 좋은데 어느 한쪽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기업이죠. 그래서 테마로 엮였을 때는 그 테마가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다만 제가 지금 보면 아까 4,300억, 뭐 5,100억, 매출이 7,300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죠. 아까 유니언이나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3년째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이에요. 테마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테마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태경산업 자세하게 좀 종목을 살펴보니까 페라이트에 치우친 종목이나 히토류와 관련된 종목으로 사업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테마로 엮인 만큼 정상화 작업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 자, 테마로 묶였다고 해서 다 같은 컨디션인 건 아니군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 분석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황윤석 전문가님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도 정말 잘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페라이트 관련주들, 테마주들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살펴보고 쭉 종목 리스트를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도 골든벨을 울린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거래일이 며칠 되지 않는데 또 골든벨이 터졌습니다. 주인공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인데 솔로엠으로 골든벨을 울리셨어요? 네. 제가 이 종목 살펴보니까 또 실적 발표도 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늘 어저께 네네네. 실적이 이제 대충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적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도 1분기 대비해서 한 200% 정도 와. 이렇게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치가 그랬는데 아니, 그 전이 못 벌었던 건가요? 아니면 너무 잘 벌게 된 건가요? 잘 벌고 있었는데 더 잘 벌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그거 지금 대단하네요. 분기에 150억 작년 1분기에 근데 올해 500억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관련된 종목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수치가 나와야지 주가가 이제 좀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솔로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 사업 내용이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갔는데
이 가격표 맞아, 그 얘기 요게 이제 하셨죠. 전자로 다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뭐 하는 사업 내용이 이제 상당히 괜찮은데 삼성전기에 있다가 분사되어 나온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맨들이 기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잡고 일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상장했을 때 물론 약간 고평가 논란도 있었지만 이 프라이스 택을 갖다가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 전환기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되는 내연차들이 이제 바뀌는 그런 흐름처럼 이제 마트에 있는 이 가격표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종이 사용도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편리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기업들의 이제 재고도 역시나 이런 프라이스택이 디지털화된 부분들 테슬라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각 공장들 재고를 파악할 때 이런 태그들을 갖다 다 붙여놓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실적은 좀 증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여러분들께 기업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고 작년에 바닥권에 있을 때 17,000원 부근 차트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제가 딱 이 12월 말쯤이었습니다.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 흐름이 한번 딱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경에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노란 톡방에 이제 들어와 계셨을 때 한 200분 안 됐을 때인데 네. 그때 한 2월 23일인가 제가 솔루엠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 방 중기 주력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3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사세요라고 정확하게 얘기 드렸던 게 솔루엠, HD 현대인프라코어, 네. 그다음에 하나가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딱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고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이미 뭐 20-30% 올랐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은 올랐다가 지금 또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대 제가 솔루엠을 딱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가격이 4월 26일이에요. 딱 이 차트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받던 흐름에서 상승으로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거래량도 실렸다. 그래서 공략해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때 급등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뭐였나 하면 결국은 이 1위 업체, 글로벌 1위 업체, 프랑스 업체거든요. 프랑스 증시에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34%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솔루엠도 그러지 않을까? 솔루엠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예상치는 있었는데 그 실적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같은 업종에서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네. 너무 좋게 나왔다. 너무 좋게 나왔다.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 북미에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베트남이란다. 저기 멕시코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고요. 그 완성되고 나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냐? 베트남의 국책 사업을 지금 따냈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얘기 하셨죠. 다른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있고요. 이 흐름대로 일단 올라간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좀 조정이 나와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또 아랫꼬리가 잡히면서 상승 각이 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갈 때 막 급등할 때 추격하기보다는 시가총액 한 1조 3천억 정도 되고 실적을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그 테마주처럼 막 급등 때 막 공략하는 그런 포인트보다는요. 조정 나오면 어차피 기업 내용 바뀌는 거 없고요. 실적도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조정에 한 차례 눌림목이 나오죠. 눌림목이라는 게 나오고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고를 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뭐 눌림목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다. 네. 노란톡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주력 중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고 다시 살만한 위치가 오면
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1차 목표가라고 25,000원을 드렸었거든요. 네. 홀라당 파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수익 냈습니다. 이러셨던 네.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좀 아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좋은 종목은 조정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건 노란톡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2차 목표가는 최소 3만 원 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란톡방에서는 일찍이 중장기 전략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다고 하니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미리미리 들어와 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두 분의 히든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골든벨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황윤서 전문가님의 오늘 히든 종목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네. 전문가님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테슬라 픽의 페라이트. 오. 예,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관련주인가요? 예,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야. 그중에 못 올라간 저평가 관련주고요. 오. 두 번째는 지금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네. 인프라 관련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이런 쪽이 가잖아요. 네. 철강주입니다. 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관련주인데 연간 매출이 3,300억이 넘어요. 어머. 그리고 영업이익이 465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시총이 한 4,500억 정도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이 1,500억입니다. 완전 굉장히 저평가네요. 저평가돼 있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잡아야 된다고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네. 저는 이렇게 그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요.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량 거래가 있는 그 매물대 직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오.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에서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는 미용, 건강, 음식료 관련주들이 잘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불안하다. 매일 급등락해서 골치 아프다 하시는 네. 분들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주식을 같이 해보는 그런 투트랙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미국 주식, 내실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니 와, 이렇게 밤낮으로 정말 여러분들 종목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님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잠은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는데 일단 오늘 히든 종목은 3가지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테슬라가 픽했다. 그리고 철강주고 인프라 관련주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지금 잡으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저기 황윤석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인 또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만 네. 이번엔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기대가 됩니다만이에요. 아니, 됩니다만 힌트를 어떻게 밀당을 할까? 이런 거죠. 그런 건가요? 네. 자, 일단 힌트 3가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어떻게 아나요? 자동차 부품주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 하나 더. 미국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기업입니다. 네 번째 힌트.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정말 핫했던 종목. 뭐? 이름 4글자 뭐였나요? 리튬. 아니 리튬 말고 회사 이름이요. 아, 회사 이름 네. 에코프로. 그렇죠. 네. 거기 앞에 2글자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글자까지 알려드렸어요. 네. 근데 그 앞에 2글자만 검색하면 너무 엉뚱한 종목들도 많이 뜨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가지 키워드까지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보신다면 네. 또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다면 네.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고가 좋아합니다. 아. 신고가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신고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상향 추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하게 추세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솔루엠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때 이제 특징주들 이야기할 때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우리 이야기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 하락장일 때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면은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기존에 뭐 100억 내던 기업이 700억 내는 회사도 있고 400억 내는 회사도 있고 500억 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시 라이브 할 때도 자동차 관련주들, 뭐 덕양산업 이런 것들 막 이야기 드렸던 게 다 막 급등을 하죠. 다 신고가 종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 히든 종목 신고가고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목들 공략할 때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 뭐냐? 대장주를 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드리잖아요. 네. 가장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올라올 때 좀 조정기를 거쳤는데요. 지금 화면 차트 보시는 것처럼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잡고 가신다면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요? 오늘 제가 대본 드릴 때까지는 몰랐는데 네. 마치고 보니까 시간 내서 5% 정도 급등을 했네. 엥? 시간 외에서요? 이것도 힌트가 되겠죠. 힌트가 되겠네. 네, 그래서 요 종목 그냥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시초가 공략으로 보통 공략하는데요. 아침에 갭이 뜰 겁니다. 그걸 그냥 무지성으로 시초가 공략해버리면 하루 종일 음봉으로 힘들죠. 줄줄줄 네. 흘러내리면 이제 계속 삐삐삐삐삐 하면서 저를 욕을 하겠죠. 그래서 누가 추천해줬어?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가격단을 딱딱딱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딱 해보시고요. 지금 앞에 골든벨 올렸던 거 뭐 AK홀딩스 7%밖에 수익이 안 되지만 일주일 만에 딱 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요번에 공략한 거 물론 뭐 아직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골든벨 안 올린 종목들도 있지만 네. 솔루엠 역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종목 역시 일주일.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찾아뵙는 그 시점에는 또 종을 치고 있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도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골든벨을 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이 히든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힌트는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이 공식적인 힌트 이외에도 추측이 가능할 만큼 다양한 힌트들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 시초가 마음 편안하게 좀 공략해 보세요. 이게 안 먹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시외가에서 움직였던 흐름들도 있어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단계별 이 가격 전략을 꼭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지금 하단에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니 두 분의 노란 톡방을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휙 지나가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라면 남은 시장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든든한 저희 수요일팀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